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치의생학과 봉사랑 동아리 장진아, 박나연입니다. 원래는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께 직접 방문하여 틀니 관리법이나 올바른 칫솔질 방법, 그리고 구강 환경 검사 등에 대해 교육해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교육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틀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 교육물은 저희 동아리에서 직접 고심하여 제작한 제작물입니다. 이 제작물은 어르신들께서 집에 붙여두시고 보시면서 체크하실 수 있도록 복지관이나 보건소에 전달해 드렸어요. 여기에 보시면 먼저 틀니를 관리할 때에는 주방 세제인 퐁퐁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척하실 때에는 칫솔에 주방 세제를 묻히고 치아를 닦아주듯이 닦아주시고 잇몸 부분의 플라스틱 또한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틀니를 소독하기 위해 틀니를 물에 넣고 끓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하게 될 경우에는 틀니가 수축하여 치아와 안 맞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가운 물로 세척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틀니를 떨어뜨리게 될 경우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밑에 푹신한 수건을 깔아두거나 물을 받아둔 후에 세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취침할 때에는 틀니를 빼고 취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틀니통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틀니통에 넣을 때는 물을 넣고 틀니를 넣게 되는데 이때 폴리덴트를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폴리덴트는 틀니를 소독해주는 알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약국에서 흔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에는 이 하나를 전부 넣는 것이 아니라 반알만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반알을 넣은 이 틀니통에 물을 넣고 틀니를 넣고 보관하시면 되는데 2-3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2-3일 동안 사용하시고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치과에 방문하여서 틀니 상태를 검진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틀니가 조금 헐거워졌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치과에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틀니 관리 방법을 통해서 틀니를 올바르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충치라고 불리는 치아 오식증을 예방하고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올바른 칫솔질 방법이 중요한데요. 혹시 옆으로 닫고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계속해서 옆으로 닫게 되면 치아와 치아 사이가 잘 닦이지 않고 플라그가 침착되어 치석이 생기게 됩니다. 또 치아가 패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칫솔질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회전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칫솔모는 너무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는 모를 선택해 주시고 자신의 치아 2개 정도 덮을 수 있는 크기의 칫솔을 선택해 줍니다. 치약은 칫솔모의 3분의 1 정도 콩알만큼 짜서 사용하셔야 해요. 칫솔모를 잇몸에 45도 각도로 위치시키신 후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주시고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주세요. 이 동작을 한 부위당 10번씩 반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반복했다면 이렇게 다음 치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치아를 겹쳐서 또 같은 방법으로 10번씩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방법으로 겉면을 닦았다면 안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10번씩 닦아주셔야 하는데요. 송곳니 사이 앞쪽 치아 안쪽 부분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칫솔을 세워서 하나하나씩 반원을 그리듯 닦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혀도 닦아주셔야 하는데요. 혀는 칫솔을 3분의 2 부위에 위치시키고 아래로 가볍게 3-4회 정도 쓸어내려 주시면 됩니다. 이때 구역질이 발생하게 되면 숨을 잠시 참고 쓸어내려 주시면 돼요. 혀까지 닦아주셨다면 치아 오식증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전법 끝입니다. 추가적으로 잇몸이 약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칫솔질 방법인 바스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칫솔모는 한 줄 또는 비교적 부드럽고 가는 모를 선택해 주세요. 칫솔모를 45도 정도 치아와 잇몸 사이에 위치시켜 주시고 단 진동을 주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 찌꺼기들을 쓸어내리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전법과 바스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하고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안 들이고 충치 예방하고 잇몸을 지키는 방법은 칫솔질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칫솔질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방법이긴 하나 구강용품을 함께 사용하신다면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구강용품은 치실, 치간 칫솔, 혀 클리너, 가글인데요. 천천히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구강용품은 치실인데요. 이렇게 치실 끝을 잡고 팔꿈치까지 당기신 후 끊어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실 때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감아주실 건데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좀 더 감아주세요. 3, 4cm 정도 남기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윗니를 닦을 때는 엄지를 사용하시고 아랫니를 닦을 때는 검지를 사용해서 닦아주시면 더 효율적이게 닦을 수 있어요. 치실을 치아 사이에 위치시킨 후 이렇게 툭 들어가게 되면 잇몸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톱질하듯이 천천히 쓱싹쓱싹 내려가 줍니다. 치아 안쪽에 위치시킨 후 C자 형태로 감아주시고 위아래로 5회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아주세요. 반대쪽도 C자로 감아주시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며 닦아주시고 빼주시면 됩니다. 사용한 부위에는 세균이 절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치아를 닦으실 때는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왼손은 한번 풀고 오른쪽은 한번 감은 후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방법대로 다른 치아에도 닦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구강용품은 치간 칫솔인데요. 칫솔이 우리의 치아를 닦는 것이라면 치간 칫솔은 치아와 치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주며 닦게 되는 이렇게 생긴 작은 구강용품인데요. 잇몸이 내려앉아 치아와 치아 사이가 벌어져 공간이 생기게 되거나 교정 장치를 장착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사용하실 때는 뚜껑을 뒤에 꼽아 손잡이를 길게 만들어 주신 후 플라스틱 부분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고무 부분을 꺾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사용하실 때 앞쪽 치아 잇몸 뿌리 왔다 갔다, 뒤쪽 치아 뿌리 잇몸 왔다 갔다 닦아주시면 됩니다. 주로 어금니 위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안 들어가는 곳에 억지로 넣지 마시고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는 만큼만 사용해 주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강용품은 바로 이 혀 클리너인데요. 혀를 닦으실 때 이 혀 클리너를 사용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이게 닦을 수 있습니다. 혀 클리너를 혀에 갖다 대시고 가볍게 안쪽에서 구강 바깥쪽으로 쓸어내려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쓸어내려 주세요. 사용 후에는 흐르는 물로 세척한 후 건조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혀 클리너는 구취 제거와 백태 제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강관리용품은 이 가글인데요. 가글은 칫솔질 대신 사용하는 구강용품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두 번 칫솔질 30분 후에 사용해 주시고요. 가글액을 입안에 넣으신 후 30초 정도 헹군 후 뱉어주시면 됩니다. 뱉은 후에는 따로 물로 헹구어내지 않으셔도 돼요. 직접 만나 뵙게 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모든 것을 집에서 따라해보시면서 실천해보기 바래요. 이상 동의대학교 치의생학과 동아리 봉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